기업을 투자할 때요, 가장 무서운 게 그 기업이 망하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건 주가에 사실 아주 많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망할 것 같은 회사 안에서 찾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분석은 정말 쉬운 분석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건 그 지난번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2배 그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이 1년에 한 2개씩은 나온다. 네네. 라고 이제 또 자랑을 그때 하셨었는데 네. 예.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해외 주식도? 네, 해외에 작년에 이미 2배 이상 수익을 낸 주식이 있고요. 그 주식은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2배가 올랐지만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발굴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설명하기 되게 긴 질문이긴 한데 그거는 길 뿐만 아니라 예. 정말 설명을 해도 케바케예요. 그쵸, 케바케. 그쵸. 상황마다 다 다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2배 난 해외 주식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업종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또 이제 B2C 내가 써볼 수 있고 네. 그러면 그것도 뭐 헬스케어라든지 그거는 반려동물 관련 기업이고요. 제가 개를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 그리고 개도 저는 저를 좋아한다고 뇌피셜로 생각하거든요. 네, 밥 주니까. 아니요, 저희 개 말고. 아 그냥 그냥 동네 지나다니는 개들이... 개가 저를 분명히 좋아할 거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저를 보면 되게 좋아하고 저를 따르거든요. 뭐 줄 것 같은가 보다. 네, 생김새인지 냄새인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한마디만 사족을 더 달면 저는 개를 안 키우는 게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 맞벌이거든요. 그럼 걔가 외로울까 봐 슬퍼서 개를 안 키우는 거예요. 어쨌든 개를 좋아하는데 그 반려동물 업종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업종. 그리고 반려동물이 점점 반려라는 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애완에서 반려가 됐죠. 요즘에 애완견이라는 표현 쓰면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의 가족 되기 직전이잖아요, 이제는. 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다 돈을 사람들이 많이 쓸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트렌드, 메가 트렌드 안에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 회사를 또 투자하게 된 이유는 신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기존 사업과 아주 연관성이 높아요. 요 해외 주식. 네, 해외 주식. 네. 그래서 기존 사업을 꾸준히 잘하던 앤데 신사업을 런칭했는데 이게 기존 사업의 고객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신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구나. 네. 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어쨌든 경기 침체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샀었던 그 발굴을 얘기해 보자면, 근데 이거는 이 주식의 한정인 거지. 네. 다 달라요. 제가 오늘 발굴한 주식, 작년에 먹은 주식, 뭐 이런 주식 발굴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초기 아이디어는 내가 좋아하는 산업, 내가 돈을 쓰는 산업, 여기까지는 뭐 피터 린치 책에도 나온 것처럼 주부님들도 그렇고 누구나 발굴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네. 싼 건지 비싼 건지 앞으로 비싸질 수 있는 건지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그게 진짜 이제 머리를 싸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한 질문이 발굴하는 것보다 네. 그걸 이제 2배까지 속된 말로 먹는다고 하는 2배, 3배 수익률을 내는 그 과정, 네. 그게 더 어렵지 않나. 네. 근데 저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죠. 우문현답이기는 한데 그 과정이 사실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그 과정이 왜 어렵냐면요. 네. 그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없어서 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발굴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발굴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발견이 아니에요. 내가 지나가다가 500원짜리를 발견해가지고 그냥 주스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근데 제가 아까 그 반려동물 업체를 발견했잖아요. 이런 업체가 있는데 이런 신규 사업이 있네? 라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숫자로 다 바꿔가지고 이 기업이 신규 사업을 성공하면 이만큼 벌 거야. 근데 신규 사업을 성공할 확률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왜 그 정도 되냐면 과거에 이러이러한 업종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거든. 라고 하는 거를 아주 명료하고 하지만 숫자적으로 적어놔야 돼요. 적어놓으면 지금 상황이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럼 가지고 있어. 그래 더 가지고 있어. 그게 될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생각한 거랑 뭔가 반대로 갔어. 그럼 파는 거고. 또는 내가 생각한 거랑 그대로 갔는데 주가가 그 이상을 넘어섰어. 그럼 파는 것이지.
제가 뭐 인내심이 별도로 뛰어나고 아니면 대단한 기술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숨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발견 이후에 그 분석하고 내가 이 주식을 왜 투자했고 언제까지 어떨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안 했거나 아직 그걸 할 줄 모르거나 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죠. 혹시 요게 이제 계획된 표현이었습니까? 발견이 아니라 발굴이다. 발견과 이 얘기 발굴은 많이 다른 하는 거다. 얘기예요. 많이 하는 네네.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의 한 뭐 절반, 뭐 90%이 정도는 다 주식의 발굴에서 끝난다. 종목 선택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분석이나 보유, 뭐 매도 이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짜 멋진 말씀입니다. 그 실제 그 투자하셨던 이야기 뭐 책에도 좀 담겨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런 스토리를 좀 많이 들어보는 게 많은 분들에게 이제 간접 경험 네. 측면에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실패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도 다 담으셨던데 네, 네. 어떤 걸 여쭤봐야 될까? 약간 그 야수의 심장으로 투자하셨던 얘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업황이나 주가가 막 부러졌을 때 과감하게 들어가는 네. 그 사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아직 그거를 대단한 이 수사로 정립하지 못해가지고 네네네. 어떻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기업을 투자할 때요 가장 무서운 게 그 기업이 망하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면 빚을 못 갚으면 그게 말하자면 휴지 조각이 그렇죠. 되는 거죠. 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건 주가에 사실 아주 많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 기업이 아이템이 정말 좋던 뭐 경영자가 너무너무 훌륭하건 무슨 트렌디하건 다 필요 없이 야, 얘 망할 수도 있다는데? 라고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반영이 되면서 다 계속 되게 많이 예. 빠지겠죠. 네. 그래서 망할 것 같은 회사 안에서 찾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네. 발굴 이후에 분석 과정이 꼭 필요한데 네. 그 분석은 정말 쉬운 분석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신사업이 성공하겠냐라고 하는 건 미래의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분석을 하기도 어렵고 네. 해도 맞힐 가능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 회사가 현금을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빚은 얼마나 있는데 빚을 갚아야 될 시기는 어떻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건 재무상태표랑 현금 흐름표만 보면 너무너무 쉽거든요. 망할지 안 망할지 뻔해요.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재무제표 공부를 별로 안 하죠. 그리고 공부해서 투자한다는 생각도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봐봐야 손익계산서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야, 요새 있잖아. 무슨 건설 업황이 안 좋아서 저축은행 이런 거 위험하대 라고 하면 그걸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팔아버리지 뭐. 이러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곳에서 저같이 재무제표를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아주 확신하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카니발이라고 네, 하는 크루즈 회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코로나19가 대유행되고 그다음에 특히 며칠 또는 몇십일 동안 같이 숙식을 해야 되는 크루즈 선에서 이 감염이 네.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 코로나 좀 초반에.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걸 타겠어요. 네. 굳이 많은 돈 주고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요새 인기인 것처럼 캠핑이라든지 이렇게 좀 프라이빗하게 가는 게 인기가 끌어줄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얘네 망하는 거 아니냐. 얘는 빚도 많고 배를 건조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선원들 돈도 월급도 줘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매출액을 티켓을 안 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막 돌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걸 쭉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빚이 얼마고 현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던 미리 냈던 보증금은 얼마고 보증금을 환불해달라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정도 있고 환불을 안 받고 몇 년 후에 타겠습니다라고 하면 바우처를 발급해줘요. 네. 그럼 몇 퍼센트 할인해주니까 2023, 2024년에 매출액이 이만큼 발생해도 이 정도는 돈이 좀 덜 들어오겠구나.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배를 만들어준 조선소에서도 이 호화 크루즈선은 사실 발주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 독점 업종이니까. 그렇죠. 그럼 조선소가 예를 들어서 호화 크루즈 전문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카니발이 야 우리 돈 못 주겠어. 그러면 오케이 너네 부도 처리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연장해 줄 테니까 나중에 다시 우리랑 같이 만들자. 후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동행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를 짓는 거를 펜딩시키고 돈을 안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견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안 읽는 그 연차 보고서에. 그걸 읽었더니 이 회사는 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망한다는 주가. 그게 몇 퍼센트 하락이 망한다는 심리인지 몇 퍼센트가 뭐 시장의 안 좋음인지 그건 제가 아직까지 정립은 못했으나 네. 이게 이만큼 주가가 떨어졌다면 6분의 1 토막이 났다면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부도에 대한 공포일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안 나도 이 정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투자를 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업종이 상당히 유동성의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또는 영업이 되게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애널리스트 보고서 안 읽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업종을 이제 투자하려고 하던 중에 그 후행적으로 그 리포트를 하나 보게 됐는데 네. 그 리포트가 되게 높은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에는 네.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팔아야 된다. 위험하다. 좀 후행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네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근데 내가 봤는데 이 회사는 망할 확률은 0이고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이 주주 가치가 희석될 확률도 되게 낮을 것 같았어요. 투자를 했죠. 네. 그러나 주가가 엄청나게 그때를 바닥으로 많이 올랐죠. 국내요, 해외요? 이건 국내 이거 주식입니다. 국내. 네. 근데 지금 되니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를 쓰고 싶을 거예요.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얘기로 NR, not rated.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혹시 내가 혼자 깃발을 들고 틀리면 좀 쪽팔리니까라는 뜻이거든요. NR이라고 하는 얘기는. 네.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주가가 만약에 더 오른다면 이제 NR이 아니라 뭐 매수, 바이, 스트롱 바이, 뭐 목표 주가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장착한 저만의 무기. 망할 것 같은 회사 중에서 안 망할 수 있는 회사만 찾아도 한 2배씩은 그냥 쉽게 오르는구나. 그게 하나의 무기고 이건 쉽게 장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착할 수 있는 무기는 장착만으로는 쉬운데 그 무기를 이제 만들어서 장착하는 거는 분석하고 이거를 또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쉬워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로 투자하면 저도 흔들릴 텐데 매번 흔들려요. 네네네네. 이 신사업이 잘 되겠지. 네. 이거 중국에서 잘 팔리겠지라고 하는 건 매번 걱정이 되는데 네. 이건 내가 열심히 봤는데 망할 수가 없어. 물론 이제 뭐 그 계약서들이 다 사기거나 공시가 이제 거짓말이면 문제가 있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고 가정하고 저희는 투자를 하니까 그래도 10종목이나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자산 가치 위주로 먼저 본다는 뜻이에요? 자산 가치랑 이제 현금 흐름, 그다음에 주석.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자산 가치는 진짜 쉽게 볼 수 있는 거기서 안 망하면 별로 안 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여기서 좀 위험할 것 같으면 현금 흐름을 보는 거죠. 얘네가 돈을 얼마나 벌까? 얼마나 잃을까? 근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으니까 망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지만 가진 현금이 다 소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을 네네네. 못 갚는 게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이제 그래서 자산이 있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이 회사가 차입금이 얼마가 있는데 이 차입금을 언제 갚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 갚아야 될 동안 현금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보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계산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어떤 만기에 따라서 네. 단기 부채, 장기 부채 나눠서 그렇죠, 보고 그렇죠. 그것을 현금 흐름이 커버할 수 있는 네. 상황인지를 보고. 단기 부채는 1년 안에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 부채는 1년 이상인데 언제 갚아야 되는지 주석에 다 써 있어요. 내년에 갚은 건지 3년 후에 갚은 게 다 써 있습니다. 비중 같은 거. 네네. 그래서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원리금을 내는 날이에요. 네. 근데 내 파킹 통장에 그만큼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없어. 근데 내일 내야 되는 날인데 오늘 월급 날이야. 그럼 월급 얼마 나올지 뻔하잖아요. 네. 그럼 낼 수 있겠네 없겠네 그거 계산하는 게 왜 어렵냐고. 쉬워야 되는데. 이것도 자주 해 보면은 그게 뭐 외국으로 따지면 연차 보고서, 우리나라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네. 메뉴별로 딱딱딱딱 들어가서 컨트롤 F 치고 보는 그렇죠. 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또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렵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이거를 먼저 축구할 하시면 때 안 여기서 되고. 저쪽으로 패스해서 이만큼 드리블해서 골 넣으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아니, 그거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또- 쉬워요. 네. 아니 그래서 우리에게 코치가 필요한 거고. 네, 네. 예.
김현준 코치님 이런 네. 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니까요. 그 엔터 산업도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어가지고 네네. 엔터 산업 최근에 뭐 연말에 막 신고가 갖다 좀 조정받는 것들도 있긴 한데 뭐 단기 시세를 여쭤보는 거는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엔터 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조차도 많이 말씀하시는 게 네. 실적 추정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렇죠. 애널리스트들도 추정치가 굉장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네. 근데 엔터 산업 많이 또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분기의 실적을 맞추려고 하면 불가능하고요. 아, 몇 년간 이 회사가 이 정도 벌 거야라고 하면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투자 철학상 시간의 지평 그리고 기대 수익률 이게 일반 사람들과 다르면 맞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 가수가 요새 가장 잘 나가는 가수가 뭐 뉴진스라고 해보죠. 네. 뉴진스라는 가수가 이번 싱글이 뭐 전보다 잘 될지 네. 안 될지 몇만 장이 팔릴지 그건 모르죠. 네. 근데 뉴진스라는 가수가 어느 정도 팬덤이 생긴 다음에는 오케이 이 집은 실패했는데 실패해도 이 정도 3집 4집 합치면 그중에 한 번은 성공하지 않겠어? 그 정도면 이 정도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엔터사는 뉴진스 하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뉴진스도 있고 하이브도 있고 투바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 합치면 BTS 얘기하셨던 거죠. 하이브는 회사 이름이니까. 네. 그러니까 하이브 안에 하이브 그렇죠. 안에 네. 뉴진스도 있고 투바투도 있고 BTS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만 예측하는 것보다는 더 가시성이 높아요. 뉴진스가 2집 실패할 때 투바투가 3집 성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어렵진 않다. 근데 그럼 SM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그다음에 JYP, YG 이런 애들을 왜 좋아하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투자 철학과 또 관련이 있는데 투자 철학 두 번째가 경제적 해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회사는 돈을 잘 벌 거냐인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 아이돌 산업의 특징이 네네네. 하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동방신기만 성공하고 끝이 아니라 동방신기 했는데 슈퍼주니어 하고 샤이니 하고 엑소 하고 이렇게 쭈쭈쭉 성공시킬 수 있는 그거는 봤을 때 이게 흥행 산업이 아니라 뭔가 일반인 예를 들면 제가 아주 몸치지만 SM에 어떤 이유로 뭐 끈앞풀을 써서 입사했다고 해볼게요. 네. 아이돌 연습생으로 네. 19살에 그럼 몇 년 지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멤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육성 시스템이나 그런 노하우가 저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수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한번 배출해서 히트를 치잖아요. 그런 팬덤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그럼 저도 어떤 가수를 좋아하면 이 가수가 안 된다고 해서 쟤 꼴배기 싫어 이게 아니라 안 될 때는 또 응원하고 싶고 잘 되면 역시 내 최애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앨범을 사주고 스트리밍 해주고 굿즈를 구매해준단 말이에요. 네. 콘서트 가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중독성 있고 반복 구매될 수 있는 고객이 생긴다는 거니까 분기별로 짧게 또는 1집, 2집, 3집에 따라서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꾸준히 벌어들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훌륭하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되는 게 아니고 훌륭한 걸 모두가 훌륭하지 않다고 얘기할 때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훌륭하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 안 사요. 지금은? 네, 지금은 안 사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해 보면 예.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발견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대강 봐도 예. 누가 뭐래도 네. 쌀 때 다 그러니까 지금은 엔터주는 누가 봐도 소외주는 아니고 좋아하잖아요. 다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좀 비싸요. 네. 시장 평균보다 한 두세 배 네. 이렇게. 근데 제가 투자할 때는 야 엑소 군대 간대 망할 것 같아. 근데 그건 공부 안 해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동방신기 군대 갔고 슈퍼주니어 군대 갔고 샤이니 군대 갔는데 아하. 아무 일이 안 일어났고 오히려 걔네들이 상당히 똑똑하게 그룹 활동 유닛 활동이라고 그러죠. 그거 만들어내고 싱글 활동. 그래서 군대 들어가기 전 나온 후에 활동을 엄청 몰아서 하고 실제로 군대 요새 21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더 나와요.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수만 프로듀서가 돈을 엄청나게 빼먹는데 이 회사 안 좋은 회사야. 그거 몰랐어? 근데 안 빼먹을 수 있잖아 앞으로. 안 빼먹으면 오를 거고 더 빼먹으면 기존과 똑같겠네? 그런 거죠. 중국 애들이 예전에 콘서트 거기서 많이 했었는데 사드 배치 때문에 한알령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된대. 한알령 원래 몇 년 동안 있었어. 해제되면 오를 거야. 해제 안 되면 지금 그대로야. 이렇게 본다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네. 업체. 모두가 싫어하는 거
야, 누가 요새 SM 엔터테인먼트 사냐? 음. JYP 사야 돼. JYP가 요새 트와이스 대박 난 거 몰라? 박진영의 경영 능력 몰라? 윤리적으로 애들을 키운대.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고 있을 때쯤이면 그게 주가에 반영돼 있는 거고, 윤리적으로 키웠지만 누군가가 뻘짓을 한번 하면 기스가 날 거고, 네. 트와이스가 잘 되고 있다가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고 다음 애들이 혹시 실패하면 또 아니네 하고 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실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YG인데. 그렇죠. 그렇죠. YG 나쁜 놈들. 뭐 얘네는 뭐 잘 못 키워. 블랙핑크 이제 은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 제가 YG를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YG의 그런 무슨 특별한 힙합 예. 관련된 이 포지셔닝 된 가수들을 또 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YG를 투자하는 게 하이브라든지 JYP, SM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그냥 4대 엔터사 중에서 지금 뭐 시총이나 이런 게 많이 그냥 뒤처지고 있으니까 네. 네.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저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주시만 할지 모르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근데 요게 헷갈리는 게, 이게 흥행 산업이 아니다. 엔터는 그 반복 구매가 가능하고 이제 충성도 있는 산업으로 이미 이제 네. 성장을 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포켓몬빵 네.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네. 경기 침체가 와도 그 애들은 포켓몬빵을 사 먹어야 된다. 네. 줄을 서야 된다. 아직도 품절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팬덤이고 네. 그게 일종의 경제적 해자가 그렇죠. 되는 건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엔터주는 뭐 누가 컴백을 한다, 아니면 뭐 앨범 초도 주문 물량이 몇 장이다, 막 이런 하나의 이슈 재료에 따라서 막 급등락이 일어나고 네. 시세 분출 일주일 만에 다 해버리고 또 꺾이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게 장기 투자할 때는 오히려 그냥 노이즈가 많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수도 있는 산업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산업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미래를 예측하고 비즈니스맨들을 보고 소외됐을 때 투자를 했지만 네. 설왕설래가 많으면 저도 이제 걱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산업은 맞아요.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려면 다시 초기로 돌아와서 내가 이걸 왜 투자했지? 앞으로는 유튜브의 스트리밍이 늘어난대. 네. 그러면 얘네들이 똑같이 앨범을 한 장 만들었는데 돈을 버는 게 더 늘어난대. 네. 라는 걸로 생각했다면 그게 유지되고 있나? 아닌가를 봐야지. 이번에 뉴진스가 잘 됐으니까. 아니면 뭐 아이브가 안 됐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왜 투자했는지를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명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또 급등락하는 주가를 보면 또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저도 흔들리고요. 네. 팔고 싶고요, 항상. 네. 빠지면 또 사고 싶고요. 근데 그걸 이기기가 어렵고, 그건 이제 수련을 좀 해야죠. 그렇죠. 그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또 이제 샀다 팔았다 못 하게 된다라는 이제 순기능도 있어요. 맞아요. 방송의 순기능이에요. 장기 투자할 거면 얘기해 놓으면 또 그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순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 통해서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오늘 하시련 했는데 못 하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편집장님의 네. 리드에 예. 몸을 맡기려고 생각하고 오늘 왔기 때문에 전혀 준비한 게 없었고요. 네네네. 준비한 게 없었는데 어쨌든 책 얘기도 몇 번 해주시고 네네네. 랩 미끼도 던져주시고 해가지고 네. 뭐 저희 마케터와 예. 우리 출판사에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00만 원만 가입해서 한번 컨닝을 해볼.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한번 또 네. 식견을 또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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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